자, 지금부터 11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의 두 번째 강의는요, 우리 추가 블럭을 뭐 이전 강의 살펴봤고요. 자, 추가 블럭 내용 중에 조금 설명이 좀 빠졌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들 현재 보여지는 이 샘플 지금 코딩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잘 화면을 정지를 해서 잘 코딩을 좀 해 놓고요. 어떻게 동작되는 건지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형태의 표현하는 방법이 좀 뭐 추가 블록이 있지만 지금 코딩된 내용이 규칙적인 형태로 돌면서 어떤 도형을 만드는 형태의 표현 방법인데 이게 실제 돌아가는 게 좀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뒤쪽 코딩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뭐 추가적으로 블럭 하나 좀 더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클릭을 해서 뭐 추가적으로 아무거나, 자, 저는 이제 볼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을 선택을 했고요. 자, 하나에서 좀 넣어줄게요. 자, 약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네요. 자, 볼 하나를 집어넣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볼 하나가 들어왔고, 자, 볼 쪽에 코딩을 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블럭에 우리가 지난번 요 앞전 강의에서 블럭 만드는 내용 중에 숫자값, 문자값을 좀 넣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뭐 논리값은 넣어보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논리값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건지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러니까 레이블의 이름을 갖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만들어 보면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만든 샘플 자료가 있지 않아서 만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럭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요. 자, 여기에 자, 논리 뭐 이렇게 쓸까요? 자, 논리. 자, 오타가 좀 나서 다시 한번. 자, 논리. 그다음에 뭐 추가 뭐 라벨 이렇게 좀 쓸게요. 자, 그다음에 선택사항을 한번 가봅니다. 자, 선택사항에 가보면, 자,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는 뭐 숫자 매개 변수하고 문자열 매개 변수까지는 한번 살펴봤어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자, 그러는데 논리값 매개 변수하고 뭐 라벨 집어넣는 거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고 나서 뒤에 샘플이 있는 걸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논리값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연관되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그 연산이라고 하는 팔레트를 할 때 한번 그 체크를 한번 했던 부분이에요. 그 논리값 가지고도 한번 추가 블럭 사용을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라벨 추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이 블럭이라고 하는 곳에 추가 블럭에 뭔가 어떠한 데이터의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수값을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 인수값이 도대체 어떠한 데이터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알아보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라벨 추가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난 시간은 제가 저 앞전 강의에서는 그냥 뭐 지나가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내용까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논리값 매개 변수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부울이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게 부울인데 그 부울이라고 하는 값의 형태로 이거 갖고 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텍스트를 한번 눌러볼까요? 텍스트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텍스트의 값이 여기 좀 들어왔는데, 자, 순번이 조금은 틀렸으면 좋겠네요. 그죠? 자, 텍스트를 먼저 집어넣고 여기다가 뭐 논리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논리값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논리값 매개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값은 논리값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려준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요 라벨이라는 게 그 뒤에 들어온 요 인수 3개 있죠. 요 인수 3개에 대해서 이건 어떠한 인수의 종류입니다 라고 알려주면 요 해당하는 인수 형태의 변수 값들을 갖다가 추가 블럭 내에서 어디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건지를 갖다가 이렇게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눌러보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 추가 블럭을 호출을 하는 거는 논리 추가 라벨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논리값 형태의 인수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걸 만들어 보죠. 자, 논리값 갖고 와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 주는 거니까, 자, 우리가 한번 그 숫자 값을 갖다가 변수 2개만 만들어져 있는 게 있네요. 앞전에 만들었던 거 이어서 좀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A 값, B 값이 존재를 하고, 자, 여기에서 우리 시작을 뭘로 할까요?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걸로 한번 해보죠. 자, 요 이제 공이니까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공이에요. 예. 볼로 여러분들 하나 만들어 놓고, 꼭 볼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스프라이트를 하나 넣어준 상태에서 돌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얘를 클릭하면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추가 블록 쪽에 와서 자, 요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논리값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연산 쪽에 와서 자, 이 두 개의 값이 같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값을 가져가는 거니까 얘는 어떠한 그 수나 아니면 문자값을 가져가지는 않아요. 단지 여기에서 뭔가 그 만들어진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들어졌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식이 있고 이 식이 뭐 맞아요 틀려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맞으면 true고 틀리면 false로 나온다 그랬었어요 우리. 그죠? 그래서 이제 true라고 오면 이 true 값이 들어오면 얘가 뭔가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의 결과가 오는 거죠. true가 되어진다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제 앞쪽에 들어가서 어떠한 값을 얻거나 아니면 결과를 표출을 할 건데, 자, 표출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논리값이니까 뭔가 판단되는 녀석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어 팔레트에 가보면 뭔가 조건이 들어왔을 때 물어보는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값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거 내용 있죠? 이 추가 블록으로 들어왔을 때는 절대 위에 있는 이런 A, B 이런 거 물어본 거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내려와서 인수를 받았거든요. 벌써 논리값을. 그럼 얘라 이 부분을 이 bool이라고 하는 쪽에 데이터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뭐 A, B가 같아요 안 같아요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건 벌써 어디서 했어요? 이 추가 블록을 들어오기 전에 이미 했거든요. 얘가 논리값으로 들어오는 녀석입니다 라고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추가 블록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도 이 라벨을 가지고 논리값이 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논리값을 가진 걸 가지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추가적으로 라벨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계산은 됐는데 여기에 true 아니면 false 값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넣어주면 뭐 물어보는 걸 하지 않아도 여기서 참 거짓은 이미 나온 상태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얘가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이 판단해서 가지고 온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맞으면 어떻게 할 거고 틀리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맞으면 뭐 A, B 값이 같아요 이렇게 좀 표시를 한번 할 거고, 뭐 틀리면 A, B 값이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걸 말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자, 형태 쪽에 가서 자, 말하기를 할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A 값과 자, B 값은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같지 않으면 자, 이렇게 할 겁니다. A 값과 B 값은 같지 않아요.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자, 좀 이해하기 쉽게 느낌표로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옆으로 가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여기를 갖다가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상적인 실행은 깃발 모양을 누른 다음에 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동작을 하는 건데, 자, 그거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 A와 B에 들어있는 값을 갖다 판단을 하겠죠. 그럼 어쨌든 얘가 맞아요, 틀려요를 얘기를 할 거예요. 맞으면 true 값을, 틀리면 false 값을 가지고 와요. 얘가 가서 맞았다라고 하는 게 들어왔는지 틀린 게 들어왔다는 건지를 판단을 해서 맞았다라는 게 들어오면 자, 얘를 할 거고요. 그죠? 틀렸다라는 게 들어오면 아래쪽에 있는 그 말하기를 갖다 동작을 하겠죠. 자, A, B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현재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값은 20이라는 값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A도 20이 들어가 있고 B에도 20이라는 값이 전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A 값, B 값은 같아요 라고 나오겠죠. 자, 한번 여기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A 값과 B 값은 같아요 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자, 데이터에 가서 자, B라고 하는 값은 0으로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A 값은 20이고 B 값은 0인 거예요. 다시 요 해당하는 그 블럭을 갖다가 실행을 한번 돌려볼게요. 실행을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A 값과 B 값은 같지 않아요. 아까 두 개 A 값, B 값 현재 들어있는 상태의 값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은지 물어봤더니 당연히 A는 20이고 B가 0이니까 false 값이 나오겠죠. false를 가져가서
이 형태에 판단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틀렸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아니면이라고 하는 곳에 A 값과 B 값은 같지 않아요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띄워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가 블록 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이제 살펴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블록 만들기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블록 만들기에 보게 되면 자, 현재 여기다가 작성을 뭔가를 쓴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추가 블록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뭔가 그냥 해당하는 블록을 호출만 할 수도 있고 인수를 가져가는 형태의 추가 블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수를 안 가져가면 이름만 쓰고 그냥 호출만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를 가져간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인수 값들을 갖다 넣어주면 돼요. 자, 인수에 대해서는 총 몇 가지가 존재한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썼던 게 숫자예요. 그죠? 숫자 형태의 매개 변수, 인수라고 보통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 값을 가져가는 형태의 모형을 줄 수도 있고 약간 타원 형태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이제 글자잖아요. 글자 값을 가지고 오는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보통 표시를 하고 자, 맞다 틀리다 라고 하는 게 논리값인데 판단되는 결과의 값을 얘기하는 거는 육각형 형태의 모양을 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 추가되는 형태의 모양의 매개 변수에다가 이거는 무슨 매개 변수입니다 라고 좀 설명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라벨 추가하기 라고 하는 겁니다. 라벨 추가하기라는 걸 이용을 해서 들어오는 형태의 매개 변수, 들어와서 보는 매개 변수의 이름표 값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라벨 추가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라벨 추가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만들면서 코딩은 어차피 이게 그 개발자 개념, 뭔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변수를 만들었기 때문에 변수 이름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 매개 변수 이름 자체를 갖다가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서 보통 쓰기 때문에 라벨 추가를 잘 하지는 않지만 라벨 추가를 해서 해당하는 매개 변수의 이름을 갖다가 좀 알아보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추가 블록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쭉 한번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러분들이 자, 아까 초반에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화면을 정지를 좀 해놓고 자, 이 블록 만드는 걸 갖다가 좀 살펴보면서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합니다. 자, 요 내용을 보면요. 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이제 시작하는 부분의 내용과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추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걸 갖다 하려고 나중에 좀 사용하려고 만든 거니까요. 이게 바로 실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왔더니 앵글이라고 하는 추가 블록이 하나 있는 게 보이네요. 그 앵글을 받으면 요 100이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서 뭔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요 내용이. 자, 그리고 내려왔더니 뭔가를 해요. 지금 자, 펜을 내렸어요. 펜을 내리고 3번을 반복하고요. 그리고 이 인수의 값 이제 길이라고 했는데 길이의 값을 받아서 길이만큼 움직여요. 그럼 펜이 내려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찍 선을 긋겠죠. 그죠? 선을 긋고 120도를 도를 거래요. 120도를 돕니다. 120도를 갖다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돈 다음에 0.3초를 기다려요. 그리고 다시 길이만큼 쭉 가고요. 그 다음에 120을 또 돌아요. 그리고 또 0.3초 기다리고 다시 120도를 또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떠한 길이를 갖다가 3번 반복하면서 120도를 3번 돌았어요. 120도를 3번 돌면 어떻게 되죠? 360도죠. 자, 안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120도를 3번 돌면은 한 바퀴를 딱 도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120도만큼씩 움직이면서 3번 돌았으니까 삼각형이 그려진다고 보면 됩니다. 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죠? 그렇죠. 360도죠. 그 120도씩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펜을 다시 올리는 거죠. 자, 여기 아래쪽에 제가 360도 나누는 거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지금 이제 길이만 우리가 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길이값만 가지고 정의되어져 있는 거를 돌면서 해당하는 도형을 하나 만드는 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길이도 판단해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각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몇 각형 도형을 만들 건지 도형 자체도 우리가 정하는 형태까지 하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추가로 이제 할 내용이고요. 지금 내용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추가 블럭에 동작하는 내용은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봤고,
자, 그럼 기본에서 가는 것부터 가볼까요? 자, 깃발을 누르면, 자, 크기를 50%로 줄인대요. 자, 지금 현재 보여주는 게 바로 얘인데요. 자, 얘를 갖다가, 크기를 갖다가 50%를 일단 먼저 줄인대요. 자, 지우기는 뭐냐면, 앞전에 혹시, 이전에 이것을 실행하기 전에 배경에 이렇게 뭐가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있다면, 선 그어져 있는 걸 다 좀 깨끗하게 지우겠다. 뭐, 클리어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위치는 무조건, 0과 0, x좌표 0과 0이에요. 자, 우리가 또 뭐 늘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가로 형태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x축이라고 했고, 자, y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세로로 움직이는 거는 y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죠? 자, x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24, 제일 큰 게 240이에요. 자, y는 제일 위에가 180, 자, 아래쪽이 마이너스 180입니다. 반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수치값을 자꾸 눈을 익혀둬야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정중앙에 놓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방향을 어디로 보는 건지가 또 나왔어요. 방향, 요 내림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숫자 값을 딱 보고 뭐 이게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라고 물론 뭐 외우고 있으면 좋겠지만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영도는 이제 위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위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기본은 보통 어디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형태가 보통 기본 값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위쪽을 바라보고 있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가 블럭으로 가라 이런 거죠. 그래서 100을 가지고 간 거예요. 100을 가지고 가서 이 동작들을 갖다가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 형태가 요 전체 완성된 블럭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깃발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깃발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고양이가 50%로 줄었어요. 그리고 자, 기존에 있던 건 지웠고, 자, 여기가 0의 위치거든요. 그 마우스를 갖다가 요 정도 위치에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아래쪽에 x가 얼마, y가 얼마라고 하는 게 수치값이 나와요. 그래서 요 정도의 위치가 00의 위치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고양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0도 방향이라는 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앵글 100을 가져갔더니 이러한 형태의 모양을 딱 그렸어요. 자, 그러면 가서 한번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100을 갖고 이렇게 왔는데, 자, 100을 제가 코딩하는 게 뭐냐면 길이에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큼 이동을 한 거죠. 이렇게. 그 사이즈를 얘기를 한 거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쪽을 살펴볼게요. 자, 펜을 내렸어요. 그 펜을 내렸으니까 이제 움직이면은 그어지겠죠, 그죠? 선이 거지는 겁니다. 선을 긋게 할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3만큼 반복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 반복을 했고, 자, 길이만큼 이게 100이잖아요. 자, 10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0도를 도는 거죠.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120도를 도는 거예요. 그럼 90도가 요만큼이겠죠? 그럼 조금 더 가야 되잖아요. 요만큼 돌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만큼을 도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이게 120도예요. 이게 120도. 120도를 돌아서 이쪽으로 간 거죠. 마찬가지 여기서 다시 이만큼 120도를 또 돈 거예요. 이만큼 120도를 또 일로 갔죠? 이만큼 간 거에서 다시 이만큼 120도예요. 요만큼 각도죠. 요만큼 각도. 여기서도 요만큼의 각도고 여기서도 요만큼의 각도예요. 이게 120도입니다. 120도, 120도, 120도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10도가 된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펜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돌아와라. 뭐 이런 얘기겠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운 상태에서 가서 120도를 돌리고 또 120도를 돌리고 120도를 도는 뭐 그런 형태의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아래쪽에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두 개. 요 두 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해당하는 걸 갖다가 6번 돌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요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모양을 갖다가 몇 번 한 거냐면 6번을 한 겁니다. 6번. 그래서 도형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한 바퀴를 다 돌 몇 도예요? 이게 360도거든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 거죠?
60도만큼 도니까 6번이 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형태의 모양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할 때마다 그럼 삼각형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사각형으로 해서 혹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값이 지금은 그 길이의 값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100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100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형태의 표현이 사이즈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임의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임의로 주는 값을 주고 나면 조금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양을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가 있다는 게 좀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알을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의 내용도 알아야 돼요. 각도 부분. 자, 각도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삼각형이잖아요. 이거를 사각형으로 할 거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4번, 사각형이니까 4번 돌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90도만큼씩 돌면 됩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4번 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번 돌았으니까 사각형. 이게 네, 잘못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이 내용이 지금 4번 돈다는 거고요. 자, 여기는 한 번만 도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앞전에 여기를 3이라고 주고 120이라고 주게 되면 여기서 삼각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면서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4가 되어지면 이거를 돌을 때 몇 도씩 돌아야 돼요? 90도씩 돌아야지만 딱 직각으로 돌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360도 나누기 사각형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게 아까 120 됐던 이유는 뭐죠? 360도를 갖다가 3으로 하면 120도거든요. 그러니까 120도씩 돌면 해당하는 도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4를 주고 90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4를 줬고 90으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깃발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셋, 넷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 이걸 갖다가 6번 돌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6개가 되게끔 돈 거예요. 지금요. 6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의 모양과 이렇게 되는 6개가 되는 거죠. 형태가.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4하고 90도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값을 줄 거예요. 100도 뭐 길이도 그 기존 값 정해준 것로만 하지 말고 사용자가 이렇게 값을 줘서 사용자가 임의로 넣는 값으로 해서 돌아가게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해 갔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긴 좀 내리고요. 이렇게 좀 가볼게요. 자, 이 추가되는 값이 더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 자, 기존에 있던 내용을 갖다가 고칠 때는 해당하는 추가 블럭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편집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자, 편집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고, 자, 앵글이라고 하는 게 해당하는 해당하는 도형 하나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앵글이라고 하는 게 각도 이런 걸 의미하고 길이도 의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선택 사항을 해서 자, 여기에 지금 특별하게 뭐 매개 변수가 지금 뭐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다 지우죠. 이렇게. 자, 지우고 여기까지 지워요. 그리고 자, 첫 번째에다가 라벨을 하나 좀 추가를 하면서 우리 이제 앞에 했던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길이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집어넣고요. 숫자값 하나 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를 하나 주고 또 각도 이렇게 좀 주죠. 도형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도형 이렇게. 그리고 또 숫자를 하나 또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조금은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진 겁니다. 지금요. 자, 얘를 길어졌으니까 조금 내릴게요. 자, 얘가 지금 너무 숫자가 너무 크죠. 그죠? 자, 이걸 좀 줄일게요. 자, 넘버라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N1 그 다음에 N2 이건 숫자가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은 보기가 좀 좋아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보죠. 자, 블럭 정리를 좀 했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N1, N2라고 하기는 했지만 앞에 그 라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 인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라벨을 넣어놨으니까 n1은 길이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도형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지금 현재 지금 보여지는 건 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는 도형을 얘기하는 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요 인수값을. 그리고 길이는, 자, 이제 이거는 빼야 되고요. 그 길이가 요걸 얘기하는 거죠, n1. 자, 여기 90도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될까요? 자, 요렇게 표현을 해서 요 n2라고 하는 걸 요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면 되죠. 우리 아까 여기 처음에가 얼마였었죠? 3이었었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이 요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3일 때 얼마가 나왔었어야 돼요? 12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3을 갖다가, 그러니까 360을 갖다가 3으로 나눠주면 이게 120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도형이 아까 4가 됐을 때는 여기 이제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얘를 나누면 360을 4로 나누면 이게 얼마 돼요? 9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값을 여기서 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4라고 주면 해당하는 값이 돌겠죠.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면 같은 형태로 한번 깃발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 오각형 오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를 5라고 쓰면 돼요. 자, 5라고 쓰고 깃발 한번 누르면 되겠죠. 이렇게 오각형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조금 다르죠.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값만 갖고서만 그냥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길이, 이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 좀 또 작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50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죠? 50이 들어가서 50값 길이만큼 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정지하고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조금 작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해당하는 값을 갖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되는 내용을 갖다가,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내용을 괜히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얘를 갖다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이 해당하는 내용이 도는 걸 갖다가 반복을 하게 돌려주면 돼요. 몇 번 돌릴지를 갖다가. 자, 그러면 요 해당하는 앵글을 갖다가 여기에 끼우고, 요거는 버려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6개를 돌릴 거고,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만든 도형을 한 바퀴 돌면서 몇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6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한번 돌려볼까요? 여기서 자, 플레이하고 돌려볼게요. 이렇게 되죠. 1개, 2개, 뭐 3개, 4개, 5, 6개가 되겠죠? 이렇게도 돌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이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 추가를 조금 더 해보면, 자, 뭐도 가능하냐면, 자, 입력값을 갖다 2개를 주는 거예요. 입력값 2개를 주고, 입력값 2개를 갖다가 길이값하고 도형을 갖다가 어떠한 도형을 만들지 숫자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얘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값을 이용을 해서 넣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리고요. 자, 해당하는 변수가 2개 정도는 있네요. 요걸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묻고 답하기를 요렇게 하나 받고요. 자, 요렇게 내려서 하나 받을게요. 자, 좀 내려줄게요. 이걸 받고, 자, 여기에, 자, 자, 그리기 길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는 길이를, 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자, 받으면 얘를 어디에 넣을까요? A 변수에 한번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A 변수에다가, 자, 대답이라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같은 원리로, 자, 도형에, 도형, 원하는 도형 숫자를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B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도 대답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자, 길이. 여기 아까 우리가 그 해당하는 원하는 수치값 앞에 길이라고 쓴 텍스트 그 라벨을 우리가 추가로 넣은 게 이렇게 코딩할 때는 좀 활용 가치가 좀 있죠. 그죠? 여기 어떠한 값 들어가는지 알아보기 좋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대답이라고 하는 게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A라고 하는 거는, 자, 길이입니다. 여기 길이를 받는다는 게 A였으니까 A에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도형을 만들 건지라는 부분은 B예요. 그래서 B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지금 오른쪽은 다 코딩이 완성된 상태예요. 여기서 가지고 온 값 가지고 인수로 처리돼 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인수 처리돼서 들어온 형태로 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형태의 값으로 돌아가는지 보면 되겠죠. 자, 정지를 하고, 자, 시작을 돌리면서, 자, 조금 빠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 바꿔주면,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돌려보고 나서 볼게요. 자, 클릭하면 이렇게 묻겠죠. 얘가 물어요. 그럼 요번에는 조금 더 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육각형이라고 하고요. 아, 처음에가 길이네요, 그죠? 자, 길이니까, 자, 길이를 한 70, 60 정도 줄까요? 자, 60 정도 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도형은 육각형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돌면서 육각형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아, 네. 이게 좀 규칙을 갖고 있는 형태의 모양이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모양 자체가 조금은 재밌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네요. 그죠? 3차원 형태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만들어진 형태는 이러한 형태의 육각형이 만들어서 겹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모양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너무 느리다 그러면 뭐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어디를 줄일까요? 그쵸? 여기를 줄이면 되겠죠. 초가 너무 짧으면 빨라지겠죠. 길면은 느려지는 거고, 여기를 갖다가 0.1 정도 줄까요?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서, 자, 길이는 뭐 한 50 정도를 유지를 하고요. 자, 도형은 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구각형으로 한번 해보고 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빨라져요. 네, 빨라지면서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조금 더 원에 가까운 형태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길게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깃발을 누르고, 자, 길이는 아까 50 정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도형은 제가 12각형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원에 좀 가깝거든요. 얘가 이렇게 되겠죠. 원에 좀 가까운 형태 모양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원이 돌면서 바깥쪽 원이 좀 이렇게 똑같이 맞게 하려면 이 그 도형 만들고자 하는 걸 좀 더 키워주면 돼요. 그러면 연결되는 게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얘를 갖다가 한 20번 돌리는 걸 한번 해볼까요? 20번 정도 돌리고, 자, 그리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한번 돌려볼게요. 실행 돌려서 얘는 사이즈를 조금 줄여야 되겠네요. 네, 30 정도 길이를 주고, 그리고 도형은 뭐 한 20각형으로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렇죠? 원 형태로 돌아가는 게 이렇게 좀 만들어진다는, 그 각도 자체가 이제 숫자를 크게 주면 크게 줄수록 원에 가까운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져요. 원에 가까운 형태의 모양이. 자, 20번을 도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게 민감하게 따라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까요? 여기 그 회전하는 이 그 각도 자체가 얘하고 맞춰가지고 뭐가 돼야 될까요? 360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이게 정확한 형태의 표현이 돼요. 그러면 13도 정도 돌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한 360이잖아요. 그죠? 360을 20으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네, 18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줘야지만 이게 돌면서 각도가 맞춰서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기를 잘 생각해봐요. 이 두 개가 뭐 반복하는 것과 각도가 두 개를 곱해가지고 360이 나와야 돼요. 360이.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사이즈는 조금 줄이고요. 40 정도만 주고 각도는 20도 이렇게 20도 줬어요. 자, 이렇게 주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자, 수 도는 게 조금은 더 많아지게 되죠. 시간 관계상 계속 돌려볼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게 돌려보면서 색깔이 좀 돌아오니까 재미를 좀 느껴서 좀 여기저기 바꿔봤는데, 여러분도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서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변경하면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할 때 약간 좀 실수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게 그 각도가 맞아야지만 돌아가는 횟수가 맞구나라는 걸 알 수가 이제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 색깔이 파란색만 나오게 밖에 안 됩니까? 뭐 다른 색은 안 됩니까? 이런 것도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그 펜 쪽에 가보면 이 색깔 자체를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특정 색을 지정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만 색깔에는 어떠한 수치값 형태의 변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그 색깔들은 고유한 값들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 고유하게 존재하는 값들을 갖다가 수치 형태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수치 형태의 변화 값을 받아서 고유한 값의 색깔을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돌을 때마다 자, 여기다 바꿔주면 되겠죠. 색깔을 갖다가 바꾸는데 한 50 정도로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바꾸면 원 하나 돌 때마다 좀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지는 형태의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돌려볼까요? 자, 간단하게만 돌릴게요. 자, 50으로 주고 뭐 오각형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겠죠. 색깔이 변합니다.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의 모양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하여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직선 하나 그리고 나서 색깔 바꾸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요. 이 형태의 모양을 보면 하나 그리고 바꾸고 하나 그리고 바꾸고. 그래서 이 그 도형 형태의 지금 이 추가 블록을 쓰면서 저희가 이 펜 기능도 좀 많이 쓰긴 썼는데 해당하는 형태의 내용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블럭을 실제 뭐 샘플을 갖고 좀 돌려봤는데 좀 그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11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